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무라고 하는 아이는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육방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곧 7, 8, 9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이 부분은 음, 어, 여담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생명의 종류들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계속 설명드리는 게 진짜로 동식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설명 중에서 그냥 조금 나쁜 말로 개돼지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봇도 말씀드리죠. 로봇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외계인, 외계인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죠. 위에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육생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외계인인 사람과 로봇인 사람과 개돼지인 사람과 차라리 개돼지보다 나은 동물 정도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그분 사람의 육신의 탈을 쓰긴 했으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천이삼, 지삼, 인이삼 했던 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요 부분들을 그래서 그거를 자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살려놨던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확장되고 이거요 자명한 소리예요.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진짜로 느끼는 거 나랑 좀 안 맞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갑갑하지 저 사람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 실은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구분으로도 가능해요. 실은 이제 뭐 외계인인지 저 사람이 로봇에서 가까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물을 살려놨기 때문에 천이삼, 지삼, 인이삼 무게와 삼 이 역할을 알기 때문에 6방이 열린 상태에서 7, 8, 9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누가 있어? 2, 3 그렇게 무게와 3, 천이삼, 지삼, 인이삼 했던 이 3 중에서도 누구? 인간, 명인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7, 8, 9 이 자리는 이 자리 그래서 7, 8, 9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이야기들이 시작됐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깨달음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7차크라가 나오는 거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7의 자리, 8의 자리, 9의 자리가 어디에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제 천부경은 그게 강점이야. 어디에도 거슬리지 않아. 어디에다 들이대도. 이런 거를 어떤 민족적 어떤 그런 가르침들에 갖다 대도 하나도 벗어나지 않죠. 결국엔 또 뭐예요? 무를 살려놨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2020년 천부경을 말하는 이유는 이 7의 자리의 소중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이전에 생물이 탄생되고 무게화 3 하면서 생명이 탄생된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7의 자리, 8의 자리, 9의 자리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가야 될 자리구나라는 거를 너무 당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7, 8, 9라는 의미가. 그거를 이제 역으로 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만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숫자의 뭐 이야기라든가 수의 원상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 훨씬 더 살아나요. 훨씬 더 살아나.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운, 3, 4, 성, 환, 5, 7. 이 글자도 너무 자명해지죠. 운행되어진다는 건요. 지금 천, 지, 인이란 것이 요소로서 작용을 했다가 천이삼, 지삼, 인이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생명체로서 원소들이 우린 70조 세포잖아요. 그런 어떤 생명체, 독립적 생명체로서 무게와 3 했을 때는 운, 3, 4 성이 된다는 거예요. 원소들이 막 난립하고 있을 때는 원소들이 막 천지인으로 난립하고 있을 때는 운삼 사성이 아니죠.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두면 되니까. 하지만 무라는 아이가
괴화삼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운삼사성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 굴려라. 왜? 무도 괴화됐고 천도 때와 같은 음양을 주고 지도 생명 그냥 생명을 띄워준 거죠. 인도 생명을 띄워준 거예요. 제가 몰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운삼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삼사성을.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해석할 때는 잘 운행되어지는 세 가지의 요소 혹은 삼은 천지인과 무의 괴화를 담아낸 운삼은 사라고 하는 완성체를 만드는데 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자, 이 의미는 뭐예요? 운3이 되면 4가 완성된대. 운3을 하면 4가 완성된대요. 자, 그러면 그냥 태극 하나로 설명이 돼요. 태극 하나로. 태극 하나로. 자, 지금 천, 지,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거 이렇게 가운데 쪼개는 거 이거 인이에요. 인 태극을 이렇게 그려놓고 딱 생각을 해버리면 플라 마이너밖에 못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태극은 어떠라고 있는 거예요? 태극은 자, 무극이 이거 무극과 태극의 진짜 기초적인 이해예요. 천이 내포돼 있고 이미 지가 내포돼 있는데 인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꽝 하고 천둥을 치는 거예요. 딱 하고 이게 태극이에요. 이게 태극.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 지, 인의 세 가지 요소가 잘 운행되어지면 뭐가 완성이 돼요? 4가 완성되죠. 근데 4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 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가 드디어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때 정말 섭리로서 최고의 탄생이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조차도 천지인 무예요. 천지인 무. 그래서 세상이 굴러가는 거는요. 4로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는 거는 4야. 굴러가는 건. 생로병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성이. 그러니까 테오보키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예전에 크게 깨닫고 나온 것들이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보니까 너무 자명하죠. 이 세상 굴러가는 이치가. 그분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 공자님이 바빠지기 시작했어. 이니예지 따질 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4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 본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태극을 그릴 때부터 운삼사성이에요. 그냥 다시 자 무극이 있었고 이제 당연히 생각이 되죠. 무극이라고 하는 거는 무주 안에 존재했었던 수많은 거품들이에요. 우주 거품들, 기초의 우주 거품들. 자 거기서 순태극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작용이죠. 지금 하지만 물질 세계의 태극도 어떻게 인이라고 하는 탄생된 일시했던 인의 일이 어떻게 천이라고 하는 아이를 쳤든 지라고 하는 아이를 쳤든 세 가지가 굴러가면서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둥을 꽝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태극들이 생기길 어떻게 생긴다? 천, 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인이 꽝 하고 작용을 하고 무가 뒷받침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꽝 하고 작용했던 이 거친 태극들이 이렇게 이쁜 태극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운삼사성이에요. 그게 그 과정이 거친 태극이 이쁜 태극으로 만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태극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굴러가는 것들. 그래서 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 의미 그대로.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말을 사람으로 확 끌어들어오거나 이 사회에 굴러가는 모습으로 끌어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그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운삼사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사성. 이게 왜 나오는지 도대체 가장 기본 원리는 이것 이상이 나올 게 없다. 이것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국하고 태국을 쪽에서 태국 안에 있는 천지인 무를 본 거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 이것. 자, 제가 계속 왜 무거리인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운, 삼, 사, 성. 그렇죠? 그러니까 사성이 완성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천, 지, 인, 무가 잘 굴러가면 뭐가 생겨? 환, 오가 생기죠. 환오. 천지인무를 갑자기 굴리면 환오가 생긴다는 건 이 네 가지 사성 자체를 굴리는 중심점이 드디어 생긴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오의 자리죠. 이게 그래서 오의 자리라고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쭉 끌고 들어오면 천과 지와 인의 지식 세상에서 지식도 천지인 요소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거죠. 1, 2, 3, 4의 이 천지인 세상에서 무도 당연히 쫓아왔죠. 1, 2, 3, 4의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이 오의 자리를 잘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오의 자리를. 지식만 지금 그득하는 거예요. 지식의 천지인무. 그죠? 물질의 천지인무. 그득한 거예요. 무는 무로서 묵묵하게 작용은 하고 있으나 지금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는 이 환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의 자리가 곧 무예요. 얘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 무의 역할이 바로 이거야. 무개화삼 한 것처럼. 하지만 무는 무로서 우리가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할 때는 개체로 생각하는 거야.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는 분명히 인지해놓고 이 자리가 5의 자리고 10의 자리다라고 우리가 하도 낙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50을 여기다 놓고 나오면은 하도가 생성되는 것이고 이거를 극하는 작용으로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설명하면 낙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낙서를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는 해요. 더 이상 거기에 빠지면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 버릴까 봐. 어쨌든 하도 낙서는 그런 원리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하도낙서 그래서 하도낙서가 나오는 거구나. 오의 자리가 왜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게 하도낙서고 낙서는 왜 오의 자리를 가운데 안 놓고 10의 자리를 뺐으며 1, 2, 3, 4를 역으로 설명하고 있나. 그거 조금 오해는 있어요. 하도낙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는 있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낙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또 뭐? 무를 살려놨더니 연속적인 설명들, 내리 해석이라 그랬죠. 연속적인 설명들이 지금 하나 또 앞뒤로 막 섞여가면서 거스리지 않고 쭉 하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쭉 하고. 자, 환, 오, 칠. 7은 바로 또 그 자리가 7이라 그랬죠. 5의 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천, 지, 인, 무가 돌아갈 것이고 이것 자체가 환 하는 자리일 것이고 이 자리는 또 다른 육방세계를 열었을 때 이미 어떻게? 이미 그 고리는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는 7이 된다는 거죠. 7. 7. 자연스럽게 7이 되는 거예요. 5의 자리만 앉으면 자연스럽게 바로 앉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못 가는 이유는 1의 힘이 그만큼 커서 그래요. 1의 힘이. 1은 어떤 힘이에요? 이 유라는 것의 힘, 물질의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7을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 세상에 1이 탄생시킨 물질 세상에 제일 강력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강력한 거. 이거예요, 이거. 제일 강력한 게. 이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에서 나오는 빛이었으면 고민 안 해도 돼요. 5, 7, 8, 9 넘어가는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 빛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유의 힘이라 그랬죠. 이 1의 힘, 이 1의 힘, 1의 힘이 이 빛도 탄생됐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악으로 보게 되는 그 이분법을 만들어내고 이 빛 때문에 이 빛에 끄달리는 거예요. 빛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빛의 그 작용, 그 위대하고 커다란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칠의 자리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빛만 쫓아서는 보일 때가 아니죠. 그냥 자명하게 이 이치를 알면 칠의 자리가 그렇게 그냥 생기는구나.
빛이란 것도 자명하게 무처럼 항상 쫓아오는 거예요. 무처럼. 자, 환이라고 하는 거는 오의 자리가 생겼듯이 그 골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수축 확장하면서 육방 세계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윤홍식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꼭지점은 8개죠. 면은 6개죠. 꼭지점은 8개고 면은 6개예요. 자, 육방이 열린다고 하는 건 여기서 6면을 열어야지 생기는 게 육방이에요. 그죠? 육은 육방을 연다고 하는 건 면을 밀어내야지 육방이 생겨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3차원에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3차원이에요. 4차원은 뭐야?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4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죠? 5차원은 뭐야? 5차원은.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점 찍은 게 5의 자리죠. 근데 육방을 열면 면에서부터 한 선씩을 가져오면은 이 자리는 몇 번째 자리예요? 6면에서 선 하나씩을 가져와서 내가 새롭게 가운데 딱 자리하면 이 자리는 몇 자리가 돼? 7의 자리가 되죠. 7의 자리. 이 정육면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제가 자꾸 육방을 열라 그런 게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를요. 이 천부경 판을 각 판에다 붙여. 6개로.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심으로 이 천부경 자체를 전, 후, 좌, 우, 상, 하에다가 각각 붙이는 거예요. 천부경을 전후, 좌우, 상하 딱 붙여. 그러면 라인이 몇 개였어? 밀어내. 6개였죠. 그러면 그 라인을 쭉 끌고 들어오면 6이 쭉 하고 6가지가 오면서 내가 가운데 어떻게 돼? 이 자리가 곧 7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곧 7의 자리. 자, 그러면 꼭지점은 몇 개라 그랬어요? 8개죠. 그러면 7의 자리에서 꼭지점을 향해서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지점을 향해서 이 8개의 꼭지점을 향해서 다시 선을 쏘면 어떻게 돼? 8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면을 열었던 6방이 아니라 꼭지점을 향해서 안 보이는 곳에 방향을 하나 더 열기 때문에 꼭지점을 향해서 8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 8방은 자연스럽게 언제 생겼어? 7이 생겼으니까. 7은 언제 알아? 다른 6방을 열면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7의 자리는 당연히 생기고 8방은 당연히 열리는 거겠지. 당연히. 자, 그럼 9의 자리는 뭐예요? 이 통째로 내가 올 곳이 나로 알면 이게 어떻게 해요? 이 6방이 예를 들면 빛으로 확 하고 밝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6방 세계가 갇히고 8방 세계가 갇히는 거예요? 아니죠. 8방이 커지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양악명이에요. 그래서 양악명. 여러분. 본심이 그래서 본심이고 제가 지금 본심 본태 양악명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성일명까지 같이 되는 거죠. 본심은 뭐였어요? 무. 지금 무를 살려놓으니까 본심. 그죠? 자, 본태는 뭐였어? 언제적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기 이쪽 무가 나왔던 적어도 무가 나오고 1이 시작했던 여기만 생각해도 아주 훌륭하죠. 그쪽 그 시기 태는 약간 시간을 좀 더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태 양악명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 육방세계 정육면체를 열었던 내 우주를 8방 꼭지점으로 확장시키고 9방까지도 확장시켜서 빛으로 밝히는 것. 그게 양. 부피 커졌죠. 스스로 밝아지고 있고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한 게 없어요. 명 어떻게 했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당연히 인중 천지 1이에요. 이 일 뭐야? 2일. 물질 세상으로만 봐도 그 일이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래야 비로소 이 일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 일이 됐으니까 그 일은 드디어 종하죠. 당연히 종하죠. 그리고 무도 비로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도 비로소 1이 종하니까 무도 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했다. 이 부분 설명해 볼까요? 그럼 1묘연 만왕만래 용변부등본 1묘연. 지금 여러분 1의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무주에서부터 나왔죠? 우리 지금 우주의 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주 얘기 안 했어요. 무주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일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지금
얘 하는 일 엄청나죠. 엄청나. 이거를 심지어 나로 쪼개서 들어오면 이 1이라는 게 진짜 묘해요. 그야 말대로 묘한 자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계집여자가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계집여자. 묘하다는 의미를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방해요. 이 묘자가. 진짜 묘한 거죠. 생각할수록 진짜 묘해요. 자, 그리고 연이라는 것도 이 글자 자체로 그냥 계속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1이라는 게 그 물질의 힘만 봤을 때도 이 연자가 정말 적절한 글자예요. 연자라는 게. 그러니까 일묘연하다고 하는 거죠. 묘하게 흘러 넘친 거지. 누가 알아요? 그 속사정을. 하지만 우리는 그 속사정을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거죠. 자, 만왕만내 이 말도 맞죠. 만왕만내. 우리 육신으로 끌려 들어오면 환생이 될 테고 요소로서 생각하면 천지 만물을 낳았다가 천지 만물들을 낳았다가 다 분해돼서 땅으로 꺼지면 얘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나무가 되고 또 올라가고 구름만 봐도 비가 되어 떨어지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넓은 바다로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이 만왕만래라고 하는 건요. 이 만 번을 오고 만 번을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에게도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깊은 뜻들이 있는 거예요. 물을 살려놓으면 본심을 살려놓으면 만왕만래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요. 우주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굴레, 성주계고 별이 하나 만들어졌다 폭발하는 수십억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수십억 시간만 되겠어? 더 되겠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만왕만래를 일단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우주로 대입하고 나로 대입해서 그 세계를 어떻게 육방세계로 확 펼쳐놓은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부경이 산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의역을 한번 다시 해본 거죠. 의역을 다시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의역을 다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쫓아와 보세요. 다시. 자, 1이 시작되니까 무도 시작됐고 가만 보니까 그 일은 나뉘어서 세 개의 극을 띄는데 그것의 근본을 보니까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근본이었구나. 무가 진력을 다했구나. 어딘가에서 우주에서 또는 물질 세상 우주에 나와서도 무진본하죠. 무진본해요. 자, 무진본 그게 일석삼근 무진본이구나. 천이라는 아이도 그 하나 중에서 나왔고 지라는 아이도 그 하나 중에서 나왔고 인이라는 아이도 그 하나 중에서 나왔구나.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이 쌓일 테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의 부피와 양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의 우주 세상에서 쌓일 것이고 흩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쌓인다는 거죠. 어딘가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테고 십거라고 하는 것. 무언가 작용을 해서 서로 부닥치고 싸우고 작용하고 많이 예를 들어서 무극에서 번개가 쳐서 태극이 되듯 그런 일의 요소들도 더 부피가 커졌던 더 큰 태극들도 태극의 합들도 그들끼리 또 한 번 더 뭉쳐가지고 중력을 만들고 더 큰 자기장을 만드는 것들이 십거라는 거예요. 별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것, 별이죠. 별. 별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제일 큰 별이 제일 큰 물체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그만큼 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겠죠. 못 재요. 양자역학으로 쪼개도 더 못 쪼개듯이 제일 큰 별은 얼마나 할까?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이야. 자, 어쨌든 자, 보아하니까 그 정도로 일이 작용을 하고 흩뿌려지고 별을 만들어낼 정도로 애를 쓰니까 그 무언가의 괴화삼 되는구나. 그 무언가의 괴화삼. 무라는 아이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천도 두 가지를 삼에게 주고 지도 두 가지를 삼에게 주고 인도 두 가지를 그렇게 삼에게 몰빵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잘 크고 아름답고 단단하고 상황에 맞고 시기적절하게 잘 대삼합 그런 의미죠. 이게 대삼합해야지 지금 뒷부분에 설명한 육방이 확 하고 펼쳐지고 인간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육생한다는 거죠. 육신으로서의 인간이 드디어 탄생되면서 칠의 자리에 앉고 팔방을 열면서 그것이 곧 구의 자리로 환하게 양악명하는 걸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대삼합 육생 789라는 거예요. 몰빵해준 그 삶을 잘 운행해야지, 잘 운행돼야지 최소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굴러간 듯만 살아도 그렇게만 살아도 사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순리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사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만큼만 살면 사성인데 지금 이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스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로서는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사성을 하면 고리가 당연히 생기는데 그 고리는 5황극, 7황극 육방을 열어낸 그 육방 세계에서 5황극, 7황극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곧 8방을 열 수 있는 자리이자 열쇠이며 9의 자리를 동시에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은 10을 완성시킬 수 있다. 10에 가까운 자리로서 근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환이라는 의미가. 환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육면체 중요하다고 했고 이 육면체의 각각의 면을 어떻게 각각의 면을 천부경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고 나는 중심에서 어떻게 운삼해서 사성만 한다는 거는 각 면에서의 작용이에요. 요 얘기 잠깐 하자면 순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점선 면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평면에서 사방만 잘 운행되어지면 이것으로서도 세상은 굴러가요. 하지만 인간이 탄생되고 무언가 치와 교화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이 환극의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혹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탄생되는 이 순간 무게와 삶, 자유의지 많이 줬다며요. 그거는 여기서는 자유의지가 아니야. 이건 진짜 순수한 순리, 도리, 섭리. 그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환이 생기는 거고 5의 자리가 생기는 거고 7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7의 자리가 열려야지 각 꼭지점에 8방을 열 수 있고 그 8방이 다시 쭉 하고 라인을 갖고 들어가면 이 자리가 9의 자리로 빛나면서 어떻게 돼? 쭉쭉쭉쭉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양악명하면서. 바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로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바른 인중천지일이 된다는 거죠. 이런 설명. 자, 그래서 운삼사 성한 오칠이 되는구나. 그 일을 보아하니 정말 묘하게 고생 많게도 마낭 말래 하겠구나. 한 번 생엔 안 되니까. 자,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일이 왔다 간 걸로만 봐도 일이 왔다 간 걸로만 봐도 일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왔다 갔죠. 일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기초적인 설명이에요. 다만 운동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이구나. 1이요. 이 태초일은요. 모양이 안 변해요. 그대로 있는 거야. 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수없이 작용을 하다가 1 모양 그대로만 막 작용하다가 그냥 1로서 돌아온 거예요. 얘네들이 뭉치고 쌓이면서 일적십 거할 때는 어떻게 했어? 일적십 거할 때는 모양이 바뀌죠. 이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하지만 1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1은 그냥 그대로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용변, 부 하고선 동, 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런데 그 다른 설명도 당연한 말이죠. 쓰임으로 봤을 때는 이 물건 자체의 쓰임으로 봤을 때는 1하고 전혀 다른 물질이죠. 쓰임으로 봤을 때는 변하지만 1의 역할로 봤을 때는 그것은 동하지 않는 근본이 있구나. 특히 무의 성격을 가진 일들은 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무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동본하는 거야. 무는 특히나 무는 그래서 무를 살려놓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본심과
태초에 그 일이 나왔던 마음과 그 시기적의 숭고한 마음으로 양, 앙, 명, 5의 자리, 6방을 열고 7의 자리, 8방을 열고 9의 자리, 10방을 여는 양, 앙, 명 각각의 자리에서 그러면 사람이 중심돼서 드디어 천지가 하나로 되겠구나. 그러면 그동안 묘연하게 고생 많았던 일은 종하고 무도 드디어 서포트를 종하는 거예요. 무도 일을 계속 밀어주고 쫓아오고 있었어. 일을. 뒤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다가 드디어 무도 따라서 종한다는 거예요. 종. 그리고 다시 일, 시, 무, 시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의역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추가시킨 거죠. 의역을 하면서 설명을 좀 추가시킨 거고